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을 닮은 듯 보입니다. 순양그룹은 진짜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진양철 회장은 진짜 이병철 회장일까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선대회장 이병철 선대회장은 1910년생이고요. 1987년에 향년 77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 출신입니다. 처음에 했던 사업은 1936년에 협동정미소를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8년에 삼성 상해를 설립을 하고 42년에 조선 양조를 인수를 합니다. 삼성물산을 48년에 설립을 하게 되고요. 53년에는 제일제당, 지금의 CJ그룹의 모태가 되는 제일제당을 설립을 하고 54년에 제일모직을 설립을 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진양철 회장은 정미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운수업을 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쌀을 나르기 위해서 한 용달차 2대가 시작이었습니다. 정미소는 번창의 미국상으로, 용달은 어느새 열몇 대로 늘어났죠. 그렇게 순양운수가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이내 석유, 화학, 기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후에도 한일은행을 인수를 하고요. 동양제당 인수, 증권사 인수, 효성물산 설립, 이어서 1963년에는 동양TV를 설립을 하게 되고 1973년에는 호텔신라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74년에는 반도체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마산에서 협동정미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일모직 자료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쌓여있던 쌀가마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탄피들을 또 모아서 다시 팔아서 다시 사업에 큰 또 틀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대구에 삼성 상해를 설립을 하게 되고 삼성물산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물산을 다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는 반도체 사업을 이병철 회장은 74년도에 한국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은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고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그게 내 눈에만 보이는 기가 왜 이 늙은이만큼 생각하는 아들이 없노? 이름에서도 진양철, 이병철에서도 드러나듯이 진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를 상당히 모티브로 삼은 것을 우리는 반도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시작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지만 83년도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직 기술이 초보적인 단계였고 적자 상태였고 경쟁을 하기 어려운 일본 기업들과는 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확고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도전을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샀다. 영진 반도체. 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죽다 살아난 몸이다. 내가 겁날 게 남아있을 것 같더라. 83년도에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주도하에 지금의 기흥벨트를 만들게 됩니다. 기흥 공장들 설립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92년도에 64메가 디램을 양산을 함으로써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974년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거의 20년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반도체 사업의 선두에 서게 되고 지금 한국과 삼성전자를 이끄는 초격차 반도체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반도체에 관한 얘기들, 사업에 관한 얘기들, 정미소,
또는 운수업, 물론 중간에 자동차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삼성그룹도 물론 이병철 회장 때는 아니지만 삼성자동차를 만들기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는 역시나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과도 좀 겹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가족관계를 이어서 볼까요? 이병철 회장은 사남 6녀를 두었습니다.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장녀 이인희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6녀 이혜자까지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3남 1녀로 더 적은 자녀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4남과 6녀인 이태희와 이혜자는 일본 부인 사이에서 얻은 혼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진양철 회장의 넷째 아들 진윤기 대표는 혼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모티브를 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에 의해서 사업의 관계로 좀 가보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옆에는 소병의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막강한 권한을 누리면서 삼성의 2인자로 군림했고 이병철 회장을 지근해서 보좌했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으로 승계될 때 3년 동안 그룹을 이끌었던 실제적인 삼성의 리더였던 소병의 실장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는 항제라고 하는 비서실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모티브로 보여집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둘째 아들 이창희 회장입니다. 이창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둘째 형님인데요. 사카린 밀수 때 관련해 가지고 옥고를 한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카린 밀수 이후에 그 옥고 이후에 이병철 회장과 사이가 틀어져서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청와대에 투고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라고도 이제 붙여지고 삼성 이병철 회장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일을 겪은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기업 인수와 관련해서 진양철 회장의 의견에 반하는 뒤에서 모사를 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는데요. 드라마 역시 이창희 회장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창희 회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큰아들 진영기 회장이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진양철 회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놈을 대신 옥살이 시키가 다리 빈자 만드는 아바이가 내 말고 또 있나? 드라마에서는 큰아들을 보내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둘째 아들 이창희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과 관련해서 대신 감옥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자 이병철 회장의 며느리인 홍라희 여사는 중앙일보가의 따님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현성일보의 모현민이라는 현성일보의 장녀로 나오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손자 며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며느리였던 홍라희 여사는 니움미술관 관장이었고요. 이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인사동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사오도록 연습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한 5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미술계에 큰 손이 될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모현민 한성일보 장녀는 미술관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슷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드라마의 막내딸 진하영 순양백화점 사장이 나옵니다. 실제 이병철 회장의 5째 따님이었던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그룹의 회장으로서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SSG.com, 스타벅스를 이끌고 있는 지금 신세계 유통그룹의 회장이죠. 순양백화점의 대표로 나오는 진양철의 고명딸 진하영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닌가. 화장법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와는 다른 내용이 이병철 회장은 1987년에 88 올림픽을 앞두고서 타계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올림픽을 앞둔 칼기 폭파 사건에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드라마에서는 또 1997년 IMF 닷컴 버블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은 활동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기가 벌써 10년, 20년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진양철 회장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약간 합쳐놓은 그런 모습, 시간적으로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갓생 2회차 인생을 살고 있는 진도준과 순양그룹과의 대립이 앞으로 이제 더 흥미롭게 펼쳐지는 걸로 원작 웹툰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병철 회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교차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업 보국을 향한 이병철 회장의 의지,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다시 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결코 자질이 나쁜 국민이 아니다. 우수한 국민이다. 단지 역사와 시스템 결함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격차를 메울 수 있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당신은 일본인이라 유쾌하게 들리지 않겠지만 일본을 능가하고 싶은 것이 내 진심이요. 참 힘들지만 회사를 키우면 언젠간 대등하게 일본과 정면에서 이야기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의 의지와 사업 보국에 대한 의지와 인사이트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다른 점과 닮은 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